시작할까요?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금화장이고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금화장은 저희가 좀 한자를 바꿔봤습니다. 네, 이제 금자, 꽃화자, 마당 장자인데요. 원래 예전에 금화장이란 이름이, 금화란 이름이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곳에는 많이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비단금자나 쇠금자를 써서 비단꽃 같은 그런 이제 여관이었다, 뭐 이런 금화장이었는데, 저희가 옛날 여관, 모텔, 뭐 게스트하우스 다양한 어떤 숙박 기능이 있었지만, 내가 로컬 아츠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금자, 꽃화자, 마당 장자를 써서 단순히 머물고 잠자는 개별적 공간이 아니고 지역과 연결된 시점으로서 지역 작가가 임대를 하고 또 여기서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면서 재생산한 작품과 지역의 문화를 외부의 여행자와 만나게 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장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진해의 매력은 캐나다와 같이 안전하다고 저희 조원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개별적 지점은 약하지만은 전체적 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볼 것도 많고 주변에 들릴 것도 많은 멋있는 곳이고요. 또 미래에 이제 개발될 수 있는 향후 미래 가치가 있고 교통 연결이 편리하면서 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또 좋았던 말이 꽃바구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봄이 되면 또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반면에 이런 장점 때문에 굉장히 낡은 여관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들이 대부분 군인이라든지 군항제 기간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굉장히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업소로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계속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들의 타겟이 너무 좁기 때문에 타겟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고 새로운 개념의 스테이가 나와야 되고, 이것들의 단순히 지역 주민 내부는 굉장히 이제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외부인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사실 이렇게 진해가 군항제 예외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금화장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떻게 외부인한테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이것들을 외부인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주께서는 이제 아주 큰 돈보다는 조금 이제 간단한 리모델링 전체적인 비용에 플러스 알파 정도를 들 것으로 좀 제안 주셨고요. 게스트하우스로 좀 약간 용도를 바꿔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되 2층을 좀 찻집 같은 전통 찻집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니즈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1층에 지금 60만 원, 2, 3층 해서 월 55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이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현재 이제 상황이고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구체적인 수익화 방안이 아직 없어서 좀 고민이 됐고, 코로나 같은 이제 장기적으로 코로나 같은 문제로 1층의 영업 시간이 제한됐을 때 과연 이제 수익 제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층에 채광이 좀 문제가 있고요. 3층으로 접근하는 비상 계단이 막혀 있어서 건축적으로 살짝 좀 바꿔야 될 문제점. 그다음에 1층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들이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수학 분석을 했습니다. 금화장 밖에서 보시면 되게 이뻐요. 너무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단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인프라되어 있고,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밖에서 봤을 때 좀 잘 보이는 장점도 있지만, 또 이제 주위의 숙박시설들이 요즘엔 다 공실이고 현재 지금 뭐 이렇게 숙박업이 잘 되지 않는 약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시점에 또 소수의 타겟을 하다 보니까 집중화되는 현상, 그다음에 방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서 11개라서 내부 공간을 이제 다 숙박으로 했을 경우에 활용도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기회는 나름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크게 리모델링을 들이지 않고라도 그 내부의 어떤 레트로한 분위기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고요. 또 이제 위험 요소는 개발 계획이 주변 일대에 장기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주와 창업자의 금전적인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학들을 그냥 이렇게 위험과 이런 걸로 분석한 게 아니고요. 좀 더 가능성과 시너지 전략을 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를 최소화하고 리모델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기존의 다른 건물들보다는 좀 강점인 것 같고요. 외벽에 조금 디자인을 잘 하면은 이제 두면에서 밖에서 길가에서 보이기 때문에 가시성 확보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뭐 숙박시설로서 약점도 있지만은 이곳이 위치가 진해를 여행하는 시점으로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진해 여행의 시점으로서 역할, 그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이제 뭐 도보나 자전거, 차량으로 도는 코스를 개발하면은 진해를 즐기는 다양한 속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존의 숙박 기능을 존치하되 일부 수익 모델을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를 임대로 돌리는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주나 창업자들이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단계별로 개발한 전략들을 저희가 좀 생각했습니다. 가치, 철학 분위기인데요. 기존의 레트로한 실내를 최대한 살리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가는 거고요. 여관이라는 되게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층의 접근성 같은 것들이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그것들을 작업실이나 집과 같은 분위기로 좀 전환시켜가지고 또 일부 화원 같은 걸 둬서 작지만 되게 외부에 어떤 자연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밝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들을 좀 진해 작가들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장점으로서 저희가 사업 방향성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임면이고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타겟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진해를 찾는 관광객, 그다음에 또 여행하는 작가들, 또 지역의 작가들, 또 이런 부분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계략적인 층별 계획인데요. 1층에 지금 인쇄소가 있는데 거기를 로컬 마켓이나 화원으로 좀 바꾸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금 슈퍼마켓 다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공간,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미니비어와 브런치, 카페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그다음에 2, 3층의 작가들이 여기서 이제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2층에 이제 그 여관방이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더 있는데 저희가 이제 4개 정도를 작가들한테 단기 임대, 그러니까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임대하는 작가 아틀리에를 두고 그쪽에서 같이 뭔가 수업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워크숍 공간으로 두는 걸 저희가 이제 생각했고요. 그 3층에 6개의 여관방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살려가지고 특히 아래에서 이제 임대했던 작가들이 스스로 방 하나를 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아트하우스로 저희가 좀 기획해가지고요. 지역 작가들의 개성 있는 각 6개의 방들이 좀 개성 있는 아트하우스로 할 수 있고 4층의 루프탑은 기본적으로 2, 3층을 사용하신 분들의 네트워크의 장이지만은 저희가 1층에서 3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이 잘 정리가 되면은 대관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세부 층별 계획들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최소화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1층 정도만 벽을 틀고 2, 3층 벽들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사업별 추진 단계별 전략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 맥락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2개의 큰 대로가 만나는 지점인 그 광장과 이제 역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메인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파사드를 저희가 가로 경관을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크게 손을 대지 않는다면은 지금 뭐 저희가 근대 건축물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정리한다면은 굉장히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들이 조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어닝 같은 걸 좀 차분하게 두어서 기존에 이제 그 조금 약간 어수선해 보이는 부분들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코너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같이 1층을 저층부를 경관 유지를 하고 좀 변경하는 정도만 돼도 크게 이제 주변 공간에 어울리도록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옥상에서 봤을 때 주변 조망이 굉장히 훌륭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좀 가장 포텐셜 있는 공간 중에 하나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간 계획에 대한 이제 타겟팅과 특성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인 연결되는 플랫폼, 특히 진해 지역 주민들과 뭐 진해 기반으로 대부분 하는 문화예술 작가들, 그다음 로컬 여행자들을 엮는 로컬 트래블 아트라는 것들이 묶여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이제 저층부의 라운지나 이제 스토어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갤러리, 그다음에 2층에 워크샵, 그다음 3층에 스테이가들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공간이지만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놀지 않고 서로 수익을 보존할 수 있고 이곳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1, 2, 3층을 다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획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뭐 미니화원 로컬 상점, 그다음에 이제 뭐 라운지 카페 피어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여기에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실제 어떤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 라운지 카페는 지금 슈퍼 다방 인쇄소 좀 분리돼 있고 그것 때문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주방들이 좀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것들을 식물 화원과 로컬 상점, 그다음에 화장실을 한 개로 두어서 주방을 만들고 주방을 통합하고 갤러리 라운지를 좀 넓게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면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시면 이제 길가에 굉장히 좋은 바들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날씨 좋은 날 여기를 즐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저희가 두 쪽이 이제 열리니까 폴링도어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요.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양쪽 두 면을 열어 놓고 길가에 사람들이 좀 테이블도 밖에 빼놓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저희가 지역 주민들도 쉽게 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나 네, 그런 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쇄소가 굉장히 작거든요. 작지만 이렇게 화원이나 플랜트 같은 가 이제 마켓을 두면은 굉장히 이게 하나의 작은 면적에도 큰 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 건물 전체가 여관이 아니고 마치 이쁜 상점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2층 올라가면 저희가 안내실로 해서 여관처럼 막혀 있는데 좀 시원하게 열어둬서 좀 지역 주민들이나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안내실을 조금 일부 공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익숙하신 공간이죠. 여기 연남장 작가 레지던스인데 이렇게 좀 작지만은 작업할 수 있게 작가들이 그런 이제 작가 레지던스를 저희가 기획했고요. 이 방 중에 좀 가장 큰 방 하나를 저희가 워크샵 룸으로 해서 거기서 작은 저희가 한 10명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이제 회의실이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작은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걸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그다음에 워크샵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희가 2층을 기획했습니다. 3층 아트하우스는 약간의 뭐 컨셉을 통일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입주해 계신 분들이 자기 어떤 공간을 꾸민다는 계획으로 아트하우스를 좀 자연스럽게 꾸며서 그것들이 좀 6개 객실이 있지만 좀 다 개별적으로 아름답고 차이가 있고 다른 컨셉으로 준비하면 굉장히 재미를 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루프탑은 저희 가장 이제 포텐셜이 있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작은 거의 지금 상태에서 간단한 구조물만 둬서 조금 겨울철이라든지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조경을 통해서 외부의 조망들을 좀 잘 볼 수 있고 2, 3층에 있는 입주하거나 이제 이쪽에 숙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수익물을 두자면 지역 주민들이 이쪽을 임대해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비어 파티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장 전체 공간을 하기에는 조금 비용이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비, 건축비가 많이 안 들지만 또 내부에 이런 걸 꾸미려면 좀 돈이 들어가지고요. 고민을 이제 조율을 하다가 일단 단계적으로 저희가 전체 공사에 대한 저희가 한 5천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비용을 들 땐 전체 1층부터 3층까지 공사를 하고요. 실제 영업을 위한 이제 공사들은 좀 단계를 나눠서 큰 시점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1층이 가장 이제 상업적 포텐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층의 라운지와 이제 그 화원, 그다음에 로컬 마켓을 빨리 좀 오픈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고요. 2, 3층이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아트스테이 플랫폼으로 운영되기 위한 그런 약간 시차를 두는 전략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들은 좀 여기 세부적으로 정리했는데 저희가 다 가라로 안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잘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이제 공사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몇 가지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걸 저희가 좀 채워놨고요. 그 월 수익과 지출 계획들을 또 저희가 이제 두 분 다 창업 경험이 있으셔가지고요. 그거에 맞게 실제 산출 근거를 냈는데요. 저희가 반대로 이제 건축주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월세 대비 저희가 한 5배에서 6배 정도 매출을 놔야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저희가 매출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요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장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하나의 모텔을 만들고 뭐 하나의 스테이를 만드는 거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고 1층에 전시 라운지 판매 공간, 2층에 작업 공동 제작 공간, 3층에 스테이가 묶이는 각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단일 건물에서 각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모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지점을 넘어서 진해 로컬을 만나는 시점, 스타트 지점으로서 저희가 이제 투어 루트를 개발해서 거대한 면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약점, 보완점은 재정 문제로 동시개발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컨셉을 유지하되 1층의 라운지 부분을 양하늘님께서, 그다음 로컬 상자 부분을 박수전님께서 나눠서 먼저 개발하기로 했고요. 2, 3층에 스테이 운영사를 나중에 이제 양하늘님과 박수정님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이제 로컬 스티치나 이제 스테이폴리오나 유니온 플레이스 같은 다양한 플레이들을 섭외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완점, 근데 앞으로 이제 진해를 즐기고 여행할 때 다양한 속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해 루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뿐만 아니고
이쪽에 창원 지역의 아티스트들을 섭외해서 이쪽에 이제 매력적으로 뭐 임대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섭외를 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진해가 벚꽃 외에 다양한 이제 로컬 굿즈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공간으로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개발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공유 로컬 마켓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들을 좀 쉐어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1층 부분을 좀 더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2, 3층에 이제 로컬 아트 플랫폼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줘도 좋지만은 두 분께서 좀 더 수익 모델을 더 잘 개발해서 수익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임대료가 비싸진 않거든요. 2, 3층이요. 그래서 수익 모델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해서 1, 2, 3층을 한 시점에 동시에 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저희가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타이머가 안 보여서 시간이 지났나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분에 끊었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발표 굉장히 탄탄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모든 참가자분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요. 네, 발표를 마치셨는데 혹시 같은 팀에서 좀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죄송합니다. 네, 발표하신 팀에서 추가적으로 좀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 발표를 들으신 분 중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 계신가요? 질문이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은 그 발표하신 분께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데요? 네. 네. 팀장님 아까 아니 너무 멋있는 설계를 하셔가지고 너무 좀 굉장히 기대되고요. 그 양하늘님하고 이제 박수정님이 두 군데 다 각각 그 사용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공간이 좀 이제 박수정님 같은 경우는 좀 넓고 양하늘님 같은 경우는 좀 좁은 공간이긴 한데 두 분이 잘 협의를 해서 선정하신 것 맞나요? 질문이 되다가 만 건가요? 네네, 아니면 안 들렸어요. 끝난 건가요? 지금 안 들려요, 팀장님. 끊겼어요. 하여튼 뭐 지금 그 꽃집 하는 거하고 공동자 라운지 쓰는 부분들이 좀 공간들의 배치가 사실은 한쪽은 약간 좁고 한쪽은 좀 넓은 공간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서 두 분이 잘 협의를 하셔서 선정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을 저희 그 창업자분께서 하신 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해드릴까요? 그 적절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손 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창업자분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없으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두 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예상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좋지만은 서로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금액도 사실 좀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창업자가 두 분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생각하신 부분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서 하고 좀 크고 작은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가 아까 마지막 장표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수익 모델을 극대화시키고 수익 모델을 개발해서 좀 더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동시에 개발한다는 게 두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 분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열린 상태로서 된 거라서요.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고요. 향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익 모델을 극대화하는 게 좀 남아있는 미션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내용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그 진행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어스기 하고 다른 팀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뭐 이제 뭔가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선행이 일단 가장 먼저 됐으면 좋겠는지를 팀 안에서 뭐 정리가 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다음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건물의 제일 중요한 안 들립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기능은 결국 스테이 2, 3층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저층부는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자립성, 지속 가능성이 있지만 2, 3층 모델이 개발이 안 되면 사실 1층까지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짰던 게 핵심적으로는 결국 작동을 해야 되는데 1층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사실은 좀 분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가지고요. 그 2, 3층의 사업 모델이라는 게 결국은 일부 임대와 이제 그 숙박인데 그것들이 실제 좀 더 면밀하게 숙박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임대를 했을 때 그 수요가 얼마인지를 좀 더 계산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저희 창업자 분들께서 좀 작가 네트워크도 많이 있고 하셔가지고 그런 들어오고 싶어하는 작가들을 좀 섭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창업주분께서 또 워크숍을 또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임대료를 내면서 오히려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료를 내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저희가 대관비를 통해서 그 수익의 일부를 또 가져오는 식으로 한다면은 2층의 사업 모델이 좀 더 탄탄하게 구성된다면 사실 3층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는 2층에 대한 실제 수요가 얼마큼 작가들 수요가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작가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월 얼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걸 통해 금화장이 얼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계산이 시간이 있었으면 계산이 되었을 텐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쉽고요. 그러면 3층에 대한 이제 꾸미는 비용도 저희가 다 꾸미는 게 아니고 작가들이 꾸며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계산이 좀 시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팀 준비로 넘어갈까요? 네, 그럼 다음 팀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 화면 공유로 마이크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화면 공유 네, 화면 공유를 하시면 전체 화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나중에 저기 안 뜨죠? 여기 볼까요? 저 말하는 거 잘 들리나요? 그것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안 돼요. 소리 좀 여기 발표할 때는 거기 키시면 안 돼요. 지금 다른 분들의 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발표하면 되거든요. 지금 하면 되죠? 저희 망고호텔 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저희 사업명을 화분으로 정했는데요. 원래 저 너무 쓸 수 없어요. 네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사업명을 화분으로 지었습니다. 원래 화분이라는 거는 벌들이 나르는 꽃가루를 의미하는데요. 저희 팀은 그 화분에서 한자를 변경을 해서 꽃 화자를 별 화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에 진해의 어떤 영향력을 널리 알린다는 뜻을 가지고 사업명을 화분으로 지었는데요. 먼저 저희 대상지 분석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변은
식당가가 위치해 있고요. 과거 진해의 중심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많이 분위기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식사를 주로 하는 복개천과 가깝고요. 진해역과 부엉이 마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유흥상가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내년 무렵에 재료연구원이 완공될 예정이고 큰 도로 쪽에 유료 주차하나 좁은 골목길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건축주분께서는 여기서 조금 원도심에서 가지고 있는 근대 건축 및 초기 도시계획과 좀 조화로운 리모델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기존의 모텔 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고 재료연구원 유임 인구들이 숙소로 활용을 하거나 해군 장병들이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거나 주변 근로자들이 저렴한 숙박시설로 이용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해라는 그 도시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곤충이랑 접목을 해서 곤충이 전달하는 환경적인 메시지를 좀 반영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곤충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 수업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각적인 아이템 같은 걸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했고요. 그래서 카페나 공방이나 이런 체험 전시의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수업 분석한 내용인데요. 먼저 저희 공간의 강점 같은 경우는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당과 옥상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위치가 진해역과 부엉이 마을의 중간 지점이고 또 중앙시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좀 주변에서 좀 접근하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방이 여러 개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의 경우에는 도로변이 유료 주차장이라서 조금 불편하고 주변에 주차 공간도 부족하죠. 그리고 1층에 입주 중인 네일샵 때문에 전체 1층 전체를 쓸 수 없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마당에 다른 집의 출입 문제 때문에 좀 저희가 마당을 온전하게 다 쓸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철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면 인면에 재복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각 방들의 크기가 무척 작았기 때문에 그것도 공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적인 면에서는 좀 공공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었고요. 부엉이 마을의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 위치적 이점이 있다. 그리고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진해의 자연적 요소를 연계해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당에서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았고요. 마당의 공간성이 건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금 핫플레이스였던 요소가 주민들의 기억이나 추억을 활용해서 또 좀 약간 홍보하는 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일면을 복구할 경우에 근대 건물의 일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위험 요소 같은 경우는 뒷집이랑 마당을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좀 해야 됐고요. 2, 3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에 너무 이제 단차가 높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력 벽돌을 제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현장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창업자의 아이템과 2, 3층의 숙박 프로그램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사업 방향성을 잡았는데요. 진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좀 산, 바다, 벚꽃 이런 자연 환경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한 콘텐츠가 부족하다. 특히 저희가 핵심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벚꽃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제작하고 또 그걸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이 새로운 활동을 통해서 진해의 재생에 앞장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벌을 또 비롯해서 곤충이나 식물 등 진해의 자연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자원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진해만의 특색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을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벚꽃과 꿀벌이 가지고 있는 좀 친환경 생태도시 진해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그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진해라는 또 이미지로 미래 세대들에게 저희가 이런 또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험 활동을 통해서 도시를 익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문화가 합쳐져서 좀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런 진해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겟은 자녀와 함께 오는 어떤 부모님, 그래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원하는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조금 문화와 자연이 합쳐진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관광객, 진해를 찾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또 지역 주민과 또 단체 체험 프로그램 이런 신청자들을 받아서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층 같은 경우는 꿀벌 테마의 카페로 해서 좀 곤충 표본 액자 디오라마라고 하거든요. 곤충 디오라마를 판매하기도 하고 또 제작 교육을 하기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가트라든지 아니면 곤충 관련해서 뭐 꿀벌 비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네, 저희가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관련해서 제작하는 수업을 하기도 할 생각입니다. 또 곤충 이야기에 관련된 어떤 콘텐츠 아이템을 또 제작을 할 생각이고요. 곤충과 연관된 어떤 반려식물들의 공예라든지 그런 판매 제작 교육을 또 같이 1층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3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친환경적인 게스트하우스로 꿀벌 테마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가족 중심의 활동이나 여행에 딱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간 계획과 수익성 검토 부분에서는요. 도시 맥락의 전략에서 기존에 저희가 지금 이미지가 상단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왕국 모텔의 이미지고요. 그 인면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런 벽돌 모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인면을 철거해서 진해 근대문화유산의 도시적 맥락을 좀 이어주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가로 경관의 경우에는 1층과 가로와의 어떤 그 연계성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1층 공간을 좀 개방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 창호 프레임을 교체를 할 것이고요. 기존의 벽돌 인면을 살리면서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뒷마당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가 1층, 2층, 3층의 기존의 이미지고요. 기존의 저희 도면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조금 공간이 협소하고 벽면이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의 도면은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좀 변경된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파티션을 철거하고 넓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1층 먼저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전면을 이렇게 좀 넓게 여기 지금 내부에 있는 파티션 철거를 하고 그리고 뒷마당과 연계성 그리고 길에서 좀 환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2층도 지금 굉장히 파티션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아마 2층에는 방을 2, 3개 정도로 하고 공용 공간을 넓게 가져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3층은 이제 공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용 공간이 이렇게 채색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공용 공간이고요. 네, 나머지는 기존에 이렇게 방을 가능하면 좀 살려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행 계획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간 컨셉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대에 따라서 어떤 기능과 형태가 변화하는 그 변태라는 컨셉을 가지고 도시 기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분위기는 1960년도로의 회귀와 환경 변화에 대한 진해의 분위기 찾기, 가족 중심의 활동이나 여행 이런 분위기로 지금 잡고 있고요. 이미지는 벚꽃과 꿀벌 그리고 조금 더 진해스러운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예산의 경우는 건축물 전체의 건축주 부담 부분은요. 철거 전체 200만 원, 내부 마감 전체 5천만 원, 그리고 조경 일체 300만 원, 그리고 외부 마감 200만 원, 창호 보완 100만 원, 외부 진입 계단 100만 원, 가구는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짰고요. 1층의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가 이제 9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에는 1층은 지금 시세가 2,050인데 저희가 1,050으로 제한을 한 부분이고요. 조성기간 임대료 지원 그리고 초기 임대료 지원, 첫 3개월 임대료 무상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 3층은 지금 5,000에 200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2, 3층이거든요. 2, 3층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주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일주일에 200만 원 그리고 공실률을 50% 예상했을 때 1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평일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600만 원, 공실 기준을 50%로 예상했을 때 3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의 꿀벌 테마 카페의 경우에는요. 단체 체험과 좀 개인 체험으로 먼저 나누었는데요. 단체 체험은 120만 원, 개인 체험은 270만 원, 그리고 카페에서 음료를 판매했을 때 450만 원에서 한 달에 이 정도 매출을 예상을 했습니다. 기대효과,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이어쓰기 학교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좀 실행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사업 아이템을 확정을 해서
실제로 설계를 하고 네일샵과 공사 기간 내에 어떤 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사 시점을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걸 좀 잘 실천을 해서 저희가 네,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전에 봤던 거랑 사뭇 다르죠. 예,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참여해주신 그 기획관 이창원 선생님께서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예, 조금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 있으신가요? 안 들리시나요? 제 말이 안 들리나요? 저희들이 들리는데 이창원 대표님이 전혀 안 듣는 것 같아. 들립니다. 참, 제가 딴 컴퓨터로 유튜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유튜브가 화면이 이렇게 좀 커가지고 화면 보기가 좋아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덧붙이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예, 혹시 예, 없으신가요? 아니 발표 잘하셨고요. 일단 초반에 이제 창업자분하고 건축주분하고 조금 이제 이견들이 조금 있어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좀 선례가 오히려 저희는 뭐 페이퍼도 페이퍼지만 그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선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이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분이 또 아주 또 흔쾌히 아이디어를 좀 받아주셔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사회에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업자분이 굉장히 재주가 많으시고 커리어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후에 좀 실현 가능할 그리고 저희는 뭐 이렇게 퍼뜨리기보다는 굉장히 슬림하게 오히려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에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하고 그거를 창업자분이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가 조금 더 기대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좀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손. 그러면 저희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다음 팀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 라온 PC방 건축주 정상훈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해가지고 제가 앞에 빨리 개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그 앞에 전면에 100평의 4층짜리 건물과 뒤에 맹지인 90평 그리고 추가로 매입한 오른쪽 편에 100평의 100평의 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중에서 뒤에 있는 90평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저의 어떤 큰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건물의 주변의 상권으로 봤었을 때는 맥도날드, 롯데리아와 그다음에 국민은행, 농협이라고 하는 그 주된 상권은 분포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 그 100평짜리 그 상가 건물의 2층과 3층에 그 당구장과 마차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약간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요 지하 공간을 우리 그 100평짜리 건물의 지하 공간의 한 50평 정도를 그 사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이 공간이 더욱더 발전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그 PC방 존재 자체를 맹지라서 나름대로 막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역 마켓으로 프리 마켓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뒤 옆에 있는 그 90평의 맹지 부분의 그 오른쪽 편의 100평 부분을 매입함으로써 그 공간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나은 그 공간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닐스 야드랄지 그다음에 그 공간 자체가 앞마당처럼 편백나무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혹시 1층과 합쳐서 그 제비다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90평이라는 부분 자체를 그 지역적인 환경과 주변의 그런 여건을 다 고려해서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뒤편에 있는 공간을 그 메인 앞마당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그 닐스 야드처럼 공간 자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건물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하 공간을 그 투광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활용도의 측면에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모양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하는 게 그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 자체가 잘 이용되어서 기존의 어떤 창업자와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저 건축주가 그 좋은 생각이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그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그 수학 분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는 일단 4가지의 또 주요 요소를 먼저 파악을 했고요. 4가지 요소는 일단 먼저 재정 상황, 그리고 법적 규제, 인적 조직, 공간 상태를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너무 광범위한 조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그 건물주분들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참여를 하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 상태에 대한 부분에 가중치를 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 앵커 포인트로 잡고 저희가 조금 더 방향성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2가지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3가지 시점인데요. 하나는 현재의 시점, 타임 제로라고 보고, 타임 1으로 보는 시점은 이제 근미래에 대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어쓰기가 된 이후에 어떻게 저희가 방향성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저희가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학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적인 시점으로 강점, 약점, 그리고 미래의 시점으로 기회, 그리고 위기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한 부분을 섞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섞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으로는 저희가 후면의 공간을 옆 건물과 연계시켜서 계획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옥상층 공간을 또 다른 야외 커뮤니티 공간으로 가능성을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저희가 이거를 역이용할 수가 있겠다, 더 좋은 부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기회를 살리는 전략으로 기존의 친숙함을 유지하면서 파사드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결국은 또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인면을 구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략 구상으로는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스워트 분석을 통해서 시너지 전략을 만들어냈고요. 이 부분은 창업의 인큐베이팅을 염두에 둔 건물주와 창업자들의 향후 역할을 분담하는 부분이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고, 현재 건물주분은 철거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동시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입점시키기 위해서는 건물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을 위해서 코너 부분의 1, 2층 활용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어떻게든 동시에 입점을 시키면서 수익을 보장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로컬 크리에이터의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그 우선적으로 3, 4층 공간이나 지하 공간, 그리고 후면 정원에 접한 건물을 활용할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앵커 시설로 잡아서 건물을 향후에 근미리적인 두 가지 시점에서 어떻게 바뀔지를 앞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라온 PC방의 창업자로 했던, 이제부터 제가 발표를 할 텐데요. 저는 지역의 역사나 인물 자원을 아카이빙을 해서 그 결과물들을 전시하는 콘텐츠로 주로 일을 했었고요. 이 라온 PC방에 진해 마을 시민과 마을 미디어를 활용해서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진해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을 주민들과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곳을 선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옵션이 가능한 창업 콘텐츠로 이제 창업주분, 건물주분이 이 공간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라고 하셔서, 네,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로컬 창업을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인근 지역으로 그런 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로컬 사업을 원하는 창업자들의 인큐베이팅 플레이스로 이 공간을 조성하려고 추가적인 창업 콘텐츠를 옵션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근거는 도시재생에 가장 기반이 되는 지역의 역사 자원이, 역사 인물 자원, 도시재생에 가장 기반이 되는 콘텐츠가 지역의 역사 인물 자원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이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올려와서 로컬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특정한 기획자나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그 도시재생이 조성된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향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 사업으로 창업 콘텐츠를 했던 이유가 마을 신문과 그 마을 미디어 사업으로는 사실은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데, 그러던 차에 건물주분이 지하 공간은 따로 임대를 받지 않고 관리비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제가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이 진해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더 접목을 시켰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요즘은 여행자 자체가 소비를 같이 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되고, 이런 친구들이 이거를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 언택트 문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SNS로 그 지역이나 그 거점들을 홍보하는 이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서, 그걸로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디자인이나 여행 상품이나 또는 프로그램 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리마켓들을 개발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 있는 라온 PC방을 그렇게 지역에 있는 진해 로컬 콘텐츠를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이 공간을 쓰는 두 가지 형태의 소비자 형태로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소비자 형태로
이 지금 충무지구에 살고 계신 도시생활 하고 계시는 원도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경남 지역의 이런 문화 콘텐츠를 기억하는 기획자나 디자이너고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을 위한 소비자 형태로는 자유여행을 즐기면서 SNS에 아주 용이한 타깃층을 미리 좀 정했고요. 이 타깃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도 그 지역을 조금 유연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자율적인 굿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선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핵심 타겟으로 했고요.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1인 여행을 하거나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로 육성을 하는 이 친구들이 그 소상공인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로 사업 추진 전략을 보면 우선은 저하고 함께 제가 내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 중이고요. 그 준비하는 구성원들이 마을 미디어 콘텐츠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거나 또는 글쓰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신문이나 매거진에 최적화가 되어 계시고 현 주민 두 분이 신문과 구술 체력을 담당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교육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자와 FAG 디자이너가 구성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상품으로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려고 했던 메인이 마을신문과 웹 매거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과정을 할 수 있는 기획자나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를 교육하는 걸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이 공간에 공유 숙박까지 같이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화분이라고 하는 망국 모텔이나 금화장으로 연계해서 공유 숙박은 그쪽에서 같이 연계하는 걸로 하고 저희 이 라운 PC방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 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밟고 있는 이 친구들이 자유롭게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지하 공간과 야외 공간에 릴스야드처럼 그 야외 공간에서 본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발표를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프리마켓을 해서 소득으로 실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을 짰습니다. 네, 그 마지막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보시다시피 3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를 지금도 밟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땐 전문 인력을 한 명 지원받고 사업 개발비가 나오는 걸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사회적 기업 설립과 심사 준비를 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로 이 아이템과 이 공간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상반기에는 그렇게 법인 설립과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을 하고 하반기에는 웹 매거진 준비와 그다음에 4층에 라운 PC방 중에 저희 마이미디어 사무실로 입주를 할 예정인데 이거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간 계획 및 수익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시 맥락 전략입니다. 진해는 군영도시 계획으로 세워진 진해의 역사 자원들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근대 문화 투어나 건축물도 지역적 콘텐츠로 활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프로그램 자체가 미약합니다. 일단 저희 사이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 사이트 뒤에 건물주님께서 추가로 매입하신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후정을 비워내서 새로운 공간적 기회를 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길을 통해서 저희는 벚꽃로나 이제 가로 속성을 강화시키고 연결시키고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간 계획 전략입니다. 1, 2층은 브랜드 업종의 상업시설을 입점시켜서 수익성을 높이고 3층에는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상업자를 위한 공간 그리고 공유 숙박, 단기 숙박 및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크리에이터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화장이나 망국모텔 쪽으로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루프탑입니다. 마을 미디어 사무실, 렌트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렌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15일까지 단기 숙박을 원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 계획 방향입니다. 저희는 3층을 현재 당구장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을 공유 오피스로 전환시켜서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당구장 공간의 옆 공간은 공유 숙박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2인실, 4인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4층은 마을 미디어 사무실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영상 콘텐츠 기자재가 무리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차후에 더 계획할 예정이고, 그리고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 아까 렌트하우스, 단기 숙박 고객을 위한 장소로 바꿀까 합니다. 창업 프로그램 연계 공간 구상입니다. 우선 창원시 중 진해에서는 아직 1인 창업 비즈니스 센터나 육성 기관이 없습니다. 차후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지만 40, 50대 분들을 위한 그런 비즈니스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전제하에 저희는 이런 센터를 저희 시설에 넣기로 했고, 그리고 진해구청과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을 제공한 다음에 임대료 지원을 신청할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가까운 부산 지역도 각 구청별로 유사 형태로 이제 공간을 연계하고 있고, 임대료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고 관리비는 창업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간 관련 수익성 검토입니다. 잠재적 수익과 초기 수익으로 저희 두 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일단 초기 수익 같은 경우에는 1, 2층을 상업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임대료를 제공하고 3층을 공유 오피스 임대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4층의 단기 임대 렌트하우스를 이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입한 후면 정원에 접한 1층 건물 상업시설을 계획한 다음에 공간 대여로 초기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또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면에서의 초기 수익은 워크숍이나 여행 관련 사업,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이제 진행하고 그 인한 수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수익입니다. 경남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상 제작자, 1인 여행자, 로컬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를 영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성 교육 후 콘텐츠 활용입니다. 공연, 프리마켓 등 뒤쪽 공간을 공유마당에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잠재적인 수익으로 보았습니다. 예, 4단계 건축 관련된 단계별 사업 범위 설명드리겠습니다. 1, 2단계까지가 사실은 건축주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혹은 조금 이것도 좀 예산 범위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3단계, 4단계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일단 사업자가 초반에 이제 건물에 입주를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채워가면서 공간들을 다듬어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그 답사 때 가보셨겠지만 거의 대부분 인면이 없이 간판으로 다 뒤덮여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어쓰기 학교라는 걸 하는데 저희 건물은 작고 귀여운 여관도 아니고 좀 그래서 여러 가지 뭘 이었을까 하다가 건축주가 사놓은 뒤에 있는 건물 하나를 철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거기가 원래 외부였으니까 그 마당을 다시 마당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어쓰기의 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현재는 간판이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1, 2층은 최대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다. 그리고 3, 4층은 최대한 마을과 재생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사드가 정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예. 그리고 아까 후면을 비우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후면을 비우면서 저희가 지하가 반 스판 정도가 지하가 있습니다. 한 50평 정도가 있는데 이 50평에 뭐 수익시설이든 혹은 창업자가 기획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든 넣을 수 있는데, 현재는 습기도 많고 뭐 채광 통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뒤쪽을 일부 썬크화해서 지하에 최대한 채광이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로 쉽게 좀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썬큰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좀 삽을 가지고 한번 파봐야지 알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음.
그냥 좀 이상해졌는데요. 그냥 이 상황으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면을 비우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타임 1과 타임 2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에서 어떻게 미래로 갈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3, 4층까지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냥 계단으로만 올라가야 되는 좀 안 좋은 상황의 건물이어서 3, 4층에 최대한 많은 외부인들 혹은 마을 주민들, 창업자들이 올라가려면 뒤쪽에 비어진 후정을 이용해서 약간 산업형 엘리베이터 한 개소를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1층과 4층만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한 개소를 설치하면 3, 4층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저희가 마을 후정을 비우면서 전체적으로 건물로 통하는 길이 좀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쪽 부분이 건물 파사드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철거하고 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을 하나 만드는 것, 그리고 전체 간판을 개선하는 것, 정면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측면 코너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아주 협소하게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저희 사업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을 방송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4층으로 올라타게 되는데 4층에 2개의 이미 채가 나눠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스탠드형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방송을 송출하거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혹은 현장에 가봤을 때 옥상부가 꽤 좋아서 옥상으로 가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반대쪽 모습은 이제 후정이 비어지게 되면 건축주께서 편백나무 한 5,000그루를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30그루 정도만 여기에 심으면 꽤 근사한 편백나무 숲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추가로 매입한 부분인데 앞쪽은 저희 건물과 비슷한 높이 3층으로 돼 있고 뒤쪽은 한 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기존의 이 상가들이 여기 건물이 가득 차 있었을 때는 당연히 이쪽이 인면이 안 되는데 인면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뒤쪽으로 면한, 후정으로 면한 상가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 새로운 좀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1, 2단계에서는 현재 지금 철거를 진행하고 계셔서 일부 철골 쪽 건물 철거하는 것까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철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은 현장 여건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비용이 안 드는 좀 산업화된 규격화된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하의 경우에는 일부 터파기를 좀 해봐야지 보강 방법이나 썬큰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2, 3단계의 경우에는 창업자와 건축주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네, 이 부분부터는 창업자인 제가 3층과 4층에 들어가서 어떤 수익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마을 미디어, 마을 방송국 이런 걸만 하려고 했다가 이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을 한다고 해서 제가 공간이 사실은 두 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3층에 있는 곳이 약 100평 되는 공간을 2개로 분리해서 코워킹 오피스, 공유 오피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4층 옥탑에 루프탑으로 있는 곳에 마을 미디어 그와 같이 해서 공간 3개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진해에 무조건 와서 살아보세요. 진해 좋은 게 많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분들한테 살아보기라고 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 지역에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를 직접 살아보고 투어를 해보고 개발을 하고 그걸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을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활용을 해서 소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큰 것은 저희 라온 PC방이 진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오프라인의 이 건물 말고도 온라인 상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시스템을 플랫폼에 만들어 놓은 거를 제작을 하고 개발을 해서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은 시뮬레이션이긴 한데요. 초기 제의 자본 3천만 원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그리고 아직 건물주하고는 상세하게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공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임대료의 연간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들어있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있는 것들이 사실은 1차년도 초년도에 수입이고요. 2차년도부터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하루에 약 4만 원의 비용으로 일주일 살아보기입니다. 그거를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매출이고, 그리고 이 플랫폼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냥 SNS에 본인이 어디 갔던 곳이나 먹거리나 뭐 만든 곳이나 체험했던 것을 그냥 올린다면, 이번에는 그냥 그 올린 거에 저희 좋아요를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좋아요 누른 것처럼 그렇게 눌렀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일정 부분에 광고비를 주는 비용입니다. 그 플랫폼 매출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대믹처럼 언택트 관광으로 갔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이 공간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자재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따르고요. 그리고 경남과 진해 지역에 있는 여행이나 관광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자원 조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로컬라이징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또 인적 자원이나 경관이나 이런 자연 자원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하동이나 남해, 부산과의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는 타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제 창업자인 제 고민이고요. 그리고 인구 유입이 진해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비용과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향후 도시재생센터나 시하고 계속 협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다음 보십시오. 기대 효과는 제 생각에는 벌써 충분히 기대를 올린 걸로 스스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계의 강점은 일단 우선 사업주는 이제 로컬 컨텐츠를 생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저희는 건물주분이 소유 건물을 거점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적극성과 추진력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정말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약점은 트렌드처럼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의 중복성과 차별성을 갖춰야 되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그만큼 리스크를 걸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건축주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으로 입점이 용이한 상가거리와 코너 주변의 공간 이외의 공간은 입점과 렌트가 용이하도록 최대한 배려가 가능하고, 지금 러닝 개런티까지 오케이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지금 받아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기대의 보완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팀을 꾸려서 좀 더디지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도시구든 행정기관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나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주는 충격적인 변화가 현재 역으로 비어져가는 구도심의 가치가 재발견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화되고 과밀화되는 거대 상업 공간을 피해서 오히려 외부와 접하고 느슨하게 연결된 도보권에서의 문화상업 액티비티를 향유하고 광고하고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새로운 오래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전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쓰기 이후야말로 진정한 이어쓰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창한 계획이 있지만 일단 우선 무조건 실행을 위해서는 일단 작게라도 무조건 입주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무려 35분 정도 쓰셨습니다. 네, 뭐 발표 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고생한 내용들을 충분히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 네, 뭐 시간에 대한 다른 압박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 긴 시간 잘 정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 막바지가 좀 보이네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다양한 역할로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하나의 사업 계획서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점점 우리의 이야기의 깊이도 다르고 우리가 공유하는 깊이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저희가 그거에 개입하는 정도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 앞으로 저희가 뭐 2박 3일 짧았지만 3일 이후에 그게 지속이 되려면 뭐 또 다른 무언가가 있기는 해야 될 텐데 사실 행사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 이후의 실행은 온전히 이제 팀원들의 이제 자유로운 어떤 뭐 의지 정도로만 남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이 후속으로 이어지는 것 아까 뭐 여창호 대표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어쓰기 학교는 이게 이 다음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이어쓰기가 되는 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어쓰기 학교에서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한 내용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어떤 발판들을 만들기 위해서 짧지만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지 그리고 참여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참여해 보니 아 정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혹은 참여를 해보니 아 이런 게 좀 아쉽다. 뭐 좋은 말씀은 나중에 해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저희한테 필요한 건 쓴소리거든요. 혹은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역할별로 좀 들어보는 시간을 짧게 갖고 그리고 제가 그 카톡으로 일단 모두에게 공유를 해드렸어요. 설문지에 관한 개인적으로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작성하시더라도 저희가 역할별로 대상지별로 이제 진행된 내용들을 조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더 채워져야 되고 어떤 것들이 그 다음에 받쳐졌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늦었지만 계속 가져봤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아 죄송해요. 혹시 이 사업의 발표가 끝났는데 제가 질문 있는지 안 여쭤봤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근데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기 코디님, 네, 정각 코디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너무 발표 잘 들었고 되게 기대가 다 됩니다. 마지막 거 특히나 세 번 다 모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물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속성을 위해서 좀 의논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특히나 제 생각에는 그 키 테넌트 그러니까 1, 2층의 테넌트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이제 여기가 수익성이 나는 분들이 들어와서 기본적인 수익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건물의 바뀌는 공간도 좀 이해를 하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3, 4층에 들어오는 것과 같이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는 키 테넌트를 선정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건축주께서 고르실 때 좀 그런 만약에 여기가 인기가 있는 땅이라면 좀 그런 선정 기준을 가지고서 좀 뽑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 뒷마당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운영 계획이나 이런 수익성 같은 것들이 좀 더 면밀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키 테넌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 의견을 좀 건축주분께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뭐 질문에 대한 건축주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게 그 하시죠. 네. 1, 2층 그 프랜차이즈가 될 만한 걸 한번 추천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전문가들 선생님들한테요. 들리시나요? 네. 추천해 주세요 선생님들. 네.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우선은 막 떠오르진 않아요, 지금. 근데 여튼 제가 선정 기준을 정해서 뽑아야 된다는 거고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뭔가 그냥 너무 뻔한 거라든지 막연한 게 아니면 꼭 추천은 아니더라도 누군가 오려고 할 때 좀 이해도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을 좀 한번 인터뷰를 하시고 할 때 좀 뽑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었고요. 좀 더 예,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전에 제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그 뭐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고깃집 같은 거 들어오거나 하면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망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일전에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엄마 식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그게 작년에 나왔던 아이디어죠. 근데 이게 코워킹 스페이스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이제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정식 백반 같이 뭔가 이렇게 상업화되지 않지만 좀 지역의 맛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맛을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가정식 백반이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좀 운영을 해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전체 분위기도 크게 이제 운영 시간도 밤늦게까지 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때 딱 세 타임만 운영하고 좀 진해 특산물 무슨 피조개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 휴가 나온 장병들한테 맛있는 거를 차려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분이 이런 이제 백반집을 운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네. 프랜차이즈 아니리롱. 다른 선생님 없으십니까? 한번 계속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저는 또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1, 2층 프랜차이즈 내 말이 그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건물주의 존폐와 관련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게 아주 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어찌 보면 1, 2층 공간이 저희 건물주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와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가들도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요. 저는 프랜차이즈 아주 강추하는데요. 그 프랜차이즈별로 제가 최근에 건물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건물주의 마음을 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건물 1층에 프랜차이즈를 한번 유치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프랜차이즈가 만만찮더라고요. 그분들도 굉장히 맞아요. 네, 맞아요. 아주 막 계산이 빠르는데 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가들 중에서 직영할 수 있는 매뉴얼들과 교육들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주분들이 한번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들은 만남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한들 다 아시면 진짜 만나기도 힘든 그런 것들부터 해서 뭐 이디야나 봄봄이나 이런 데는 생각보다 되게 매뉴얼들도 그냥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또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저는 그 뭐 지역성이고 나발이고 일단 내가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프랜차이즈 아주 강추하고 프랜차이즈와 오히려 협업을 잘하셔서 그 건물만의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좋고요. 제가 거기서 프랜차이즈가 돈 많이 벌어가고 그 돈 오히려 진해를 위해서 잘 쓰시는 게 건축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마이크 들리시죠? 안 들리나? 들립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들 계신지 박진석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잠시만요. 아무리 해도 제 마이크가 안 켜놨는데 조현정 쌤이 일부러 끈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열성적인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차원 대표님 어디 갔어요? 여기. 역시 빨리 와서 술 사세요. 술 사기로 했잖아. 왜 안?
예, 딴소리 안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작년에 저희가 이어쓰기 하고 저희가 이제 2차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이어쓰기 끝났을 때 이제 원래 이어쓰기 학교 마지막 날에 어떤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 그냥 다 본인들 일상으로 다 돌아가서 바쁘셔서 사실 진짜 이어지지가 않았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 이 모든 퍼즐이 맞춰줘야지 이렇게 좀 작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박미애 선생님이 제안해 주시는 어떤 그 로컬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문화 컨텐츠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은 이 정성원 선생님이 원하는 그 수익이나 아니면 그 과업의 범위 필요한 예산에 맞춰지는 퍼즐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거는 같은데 세 팀 다 저는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뭐 질문은 아니고요.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석 달 안에 즉각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정도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좋던 싫던 국토부의 사업의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요. 예, 그냥 뭐 있다가는 그냥 모든 게 다 종료돼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랜드 플랜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중물로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우리가 원해서 원한다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는 거기 들어올 관심 없거든요. 스타벅스는 지금 충장로에 들어온다는 설들이 이제 이미 진에 퍼져 있는 상황이라 일단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당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2층이나 한 4층 아까 박미애 쌤 4층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노후 상가라고 하는 어떤 장소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일단 선입주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도 도와드릴 여력도 있고 그리고 경남도에서 하고 이제 청년 지원 사업들이 내년에 뭐 수백억씩 대각 풀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만 잘 맞추면 연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테마가 섞여 버리면은 사실은 이 추진 주체가 전부 다 건축주로 다 되어 버리는 순간 이게 추진이 작년에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재방송을 하자면 한 석 달 안에 저희가 아마 센터랑 함께 그리고 이제 뭐 이 건축주랑 함께 지금 우리 팀에서 할 수 있는 조금 미니 마중물 정도의 어떤 것들이 한번 조금 만들어졌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엔진 시동을 건 다음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바꿔지면 이제 저희 메인 프로젝트로 가고 그러면 혹시 압니까? 스타벅스도 마음 바꿔서 1층에 입주할지. 예, 이창호 대표님 말랐다나. 예, 농담입니다. 압박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게 덩치도 크지만 사실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다양한 고민들이 당연히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꼭 PC방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지금 프로젝트 대상지에서도 지금 오늘 사업 계획으로 일단 일단락을 하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지 또 검토를 하다 보면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 사업 계획은 만들었지만 이게 실제로 실현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이게 사실은 실제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한 아까 박 선생님께서는 석 달 이내에 뭐라도 이제 마중물로 보여질 수 있는 실행이 되는 뭔가 작게라도 뭔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우리의 입장들을 조금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큰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 저희 다음 이어쓰기를 위해서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건축주분들로 시작을 했죠, 저희가. 그리고 건축주분들의 이번에 이어쓰기 학교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이후에 이제 사업 계획이 나오고 나서 또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예,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감을 좀 먼저 건축주분들부터 듣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역할분들도 조금 차차 예, 같이 공유를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당 1분씩으로 일단 제안을 드릴게요. 예. 먼저 저희가 늘 하던 순서대로 예, 뭐 부득이하게 제가 금화장 먼저 하겠습니다. 금화장 건축주입니다. 네. 2박 3일 동안 조금 지루한 면도 있었지만은 좋았습니다. 제가 또 오늘 오전에 참석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뭐 사업은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작년에도 좀 처음에는 기대 이상으로 잘 됐다가 나중에 좀 많은 분들 실패를 좀 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들어서 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건축주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건축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좀 이게 센터에서도 좀 이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돈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하면 좋죠. 그러나 실제 건축주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좀 이 창업하신 분들이 원활하게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분들이 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연관성이 있는 재정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을 좀 정보를 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2박 3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다음으로는 저희 만국공업체 건축주님 살짝 예, 회의랑 좋은 내용 많이 잘 들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진행하는데도 계속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필요함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이 보태가와 계속 연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정상훈 건축주님. 네. 마이크 좀 켜주세요.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정상훈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을 작년부터 준비했었고 올 초부터 시작했고,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쉬어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 시간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고 감사해야 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과 함께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최정우 대표님 못 오신 게 좀 아쉬운데 감사하다고 다시 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건축주가 될 것이며, 그리고 힘들면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벅스는 기다리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인가요? 예. 팀 제거 좀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저희 이제 창업자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죠? 네, 저희 금화장부터 이름 순서대로 가나다 순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박수정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뭐 만날 수 없는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너무 정보가 없었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전날이라든지 이제 매칭 같은 부분으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다는 거에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좀 그랬어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자가 2명이었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또 이어쓰기 학교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정보가 창업자들한테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 알겠는데 저희 죄송합니다. 일단은 다음 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네, 네, 양하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평소에는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과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제 성공 후 일단 그리고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수정님과 마찬가지로 사전 지식이 조금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창업주뿐만 아니라 전문가님 분들도 사실 여기 그 로컬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다들 서울에서 오셔서 아직까지는 그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정보가 조금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문가님 그리고 창업자들한테 조금 더 많이 배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호미님은 대구로 이동 중이셔가지고 아직 접속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아쉽지만 조금 혹시나 추후에 들어오시면 섭외를 하기로 하고 말씀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PC방 저희 박미희님 말씀 주세요. 네, 저는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면접을 할 때 건물주분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고민이 가장 컸는데요. 그걸 하지 않고 건물주분이 먼저 그냥 유연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것까지 다 같이 펼쳤다라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요. 말처럼 이게 이어쓰기 학교다 보니 제가 여기 진해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콘텐츠나 또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거를 향후 센터든 건축주 분이든 호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토록 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들은 패스를 할게요. 별도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근데 무엇보다 이번에 이어쓰기 학교 참여하시면서 가장 고생이 많으셨던 저희 학생분들 먼저 금화장에 저희 지혜진님부터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일단은 이어쓰기 프로그램을 올해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참여하면서 좀 다양한 전문가분들하고 또 창업가 또 건축주분들, 건축가 선생님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들은 이제 언제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뭔가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점들을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진해를 직접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감을 좀 많이 느끼지 못해서 또 지역을 이해하고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2박 3일 좀 촘촘한 좀 일정의 시간들 속에서 지금 계획된 것들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실제 진해에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실제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도훈님? 네, 저도 이번에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만 참여하게 돼서 아쉬운 부분들도 많고 다음번에도 계속 이 이어쓰기 교반이 잘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학생님, 네. 강민주님, 말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주입니다. 우선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일단 진짜 감사드리고
진짜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지막 스태프분들 말씀을 소감을 조금 듣고 저희 운영팀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도 듣겠습니다. 예, 스태프분들 금화장부터 두 분 다 같이 먼저 센터 스태프분부터 한번 말씀 좀 주시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나와라 정성민. 어디 가셨지? 어디? 자, 그러면 저희 일단 우선 김정영부터. 네. 네, 저 호명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저는 이어쓰기 학교 전부터 준비하고 또 금화장 팀의 스태프로 참여하면서 정신없기도 했지만 온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느라 충분히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또 팀에 들어가서 활동한 만큼 오늘은 이어쓰기 학교가 이렇게 끝나지만 이게 좀 시발점으로 돼서 실질적인 프로젝트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님도 건너뛰고 그러면 다음은 만국모텔의 저희 이세원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센터 이사원입니다. 우선 작년부터 제가 이제 이어쓰기 학교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해서 올해 이제 2회차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했는데 작년과 올해에 이제 작년에 했었을 때에 보완할 부분들을 이제 건축가분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가지고 대상지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올해 이제 진행을 했는데 또 이제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원활하게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창업가분과 건축주분들의 이제 의견이 이루어지는 데에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짧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많은 의견들을 잘 보완하고 취합해서 내년에는 이제 더욱더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이 3일이 끝이 아니고 올해 이번에 진행했던 이 프로그램들이 향후에도 이제 몇 번의 자문이나 컨설팅이나 계속해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센터에서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과 3일 동안 즐거운 시간에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그러면 다음은 저희 PC방에 어디 계시죠? 예, 허만경 팀장님. 예. 모두 2박 3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하나의 사업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사실 센터가 건축주분들이나 창업자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을 이제 봤네요. 채팅창 열어놔야 되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스텝 저희 박지영님. 나오나요? 네, 나와요. 제 말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태프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을 켰다가 제 화면 켰다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고 있는데요. 네, 3일 동안 많은 도움이 사실 못 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커요.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조금 서툴러가지고 내년에 3번째 이어쓰기가 된다면은 저희 이어쓰기 했던 공간 뭐 대상지에서 또다시 새로운 이어쓰기 워크숍을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때까지 코로나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성민 선생님 오셨네요. 잠시만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센터 조성민입니다. 3일 동안 내년에도 더 좋은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저희가 사실은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다들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5시에 끝냈으면 했는데 예, 목표보다 훨씬 훌쩍 넘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예, 조금 많이 늦어졌지만 끝까지 정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 저희가 이 피드백 다음이 단체 사진 이게 미션이었어요.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이 단체 사진 가능할까? 예, 그런데 지금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구멍이 많아서 예,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얼굴을 켜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다 열어놓고, 네, 다 열어놔놓고 우리는 그런 거 둘째 강의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는데요. 여기를 다 사람 여기 나오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많이 모여 있거든요. 보테가에 현재. 예, 그래서 모두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모이고 그럼 사진은 누가 찍죠? 네, 그래서 단체 사진을 일단 찍는 미션을 하고 제가 사실 단체 사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그 카톡방에다가 설문지 페이지를 링크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단체 사진을 한번 미션을 수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 최대한 얼굴 크게 해주시고 거기 계신 분들 다 이쪽으로 움직이세요. 현장에서 찍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이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좀 많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빨리 착석해 주실 분 착석해 주시고 포즈 취하실 분들은 포즈 취해 주세요. 최대한 얼굴 크게 가까이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너무 부끄러워 마시고 얼굴 들이대 주세요. 자, 얼굴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다들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너무 많이 아쉽지만 저희가 지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야 이제 뒤풀이가 돼야 이게 해소가 될 텐데 예 해소가 될 텐데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쉽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을 또 만날 일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보내드린 카톡에 설문지 링크 절대 잊지 마시고 거기에 잘 본인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다음 피드백에도 다음 이어쓰기 학교에도 그리고 이어쓰기 학교 이후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반드시 꼭 설문지 조사의 답변을 좀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마지막 이제 저희는 이제 모두 안녕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죠? 네, 너무 많이 아쉽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온라인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뭐 하시죠,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안녕.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봬요.